안녕하세요. 명덕 2학년 Q&A를 진행하게 된 장보민, 이동호. 황소연입니다. 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명덕의 2학년 학교 생활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것인데요. 저희랑 같이 지켜보러 가보실까요? 고고. 나는 내신이랑 비교과 사이에서 관리하는 게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 그렇지 않아? 맞아. 그치? 내신 어렵지.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정말 대회도 많고 또 뭔가 생기부에 세워야 되는 활동들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비교과가 굉장히 바쁘고 나는 특히 정규 임원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되게 바쁘잖아. 그치 그치 너무 바쁘지. 굉장히 너무 바빠서 그리고 우리 학교 내신도 쉬운 편이 아니니까 우리 학교 내신이랑 그런 비교과 활동이랑 사이를 관리를 하는 게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 나는 그래서 이제 내신 기간을 한 3, 4주 정도는 꼭 확보를 해두고 이 사이 기간에는 절대 그런 정규 임원 활동이나 아니면 다른 비교과 활동 같은 거를 침범하지 않도록 조절을 해가지고 이 시간을 온전히 나의 내신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배분하는 것을 나의 멘탈 관리법으로 쓰고 있어. 나는 처음에 명도 이거 들어오기 전에도 되게 기숙사 생활이 이제 크잖아, 비중이. 그래서 친구들도 걱정되고 내 생활 패턴이랑 되게 다르니까 이제 그치. 많이 걱정을 했거든. 근데 이제 딱 들어와 보니까 되게 친해진 친구들도 많았고 이제 서로 깨워주고 아침도 같이 먹으면서 잘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네, 괜찮아. 친구들끼리 오히려 너무 붙어있다 보니까 이제 의견 충돌 같은 게 생길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그런 걸로 막 고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난 오히려 그럴 때는 멘탈 관리법으로 조금 더 학업 혹은 비교과 활동 등 다양한 학업 관련 활동에 조금 더 매진하는 것이 나는 좋다고 생각해. 왜냐면 그러면 이제 그 고민도 잊을 수 있고 이제 학업에도 집중을 하니까 성적도 오르고 멘탈도 관리하면서 일석이조인 방법인 것 같다고 생각해. 나는 우리 생기부 중에서 자율활동이랑 진로활동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 자율활동은 이제 학생들이 좀 더 주체적으로 나서서 활동을 하는 거여서 예를 들면 학급 자치발표라든지 토론 수업 아니면 학생 참여 예산제가 자율활동란에 들어갈 수 있어. 맞아. 그 중에서도 이제 학생회가 가장 중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하는데 학생회는 되게 여러 가지 부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7가지 부서에서 학생 자치적으로 많은 행사들을 기획하고 이런 활동들을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서 활동을 진행하고 있어. 혹시 얼마 전에 진행했던 학생의 날 행사도 학생회에서 주관한 거야? 네, 맞죠. 총무부에서 진행한 행사인데 이것처럼 국제부에서는 이제 세문축을 진행하기도 하고 홍보부에서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영상들을 찍기도 하고 있습니다. 진로 파트에는 1학년 때 진행하는 진로 체험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1, 2학년 모두 진행하는 방학 중에 하는 전공심화 프로젝트 같은 것도 있는데 이 전공심화 어떤 거 했는지 혹시 기억나? 인종과 인종차별도 있었고 유럽연합 발전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우리가 직접 신청을 해가지고 티켓팅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활동이야. 나는 이제 우리가 세특을 스스로 스토리로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심화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관련 있는 분야를 접목시켜서 수행평가를 진행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야. 나는 1학년 때 이제 심화 보고서를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식민지와 거기 영토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2학년 때는 거기에서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알아보면서 프랑스 식민지와 거기서 변형된 언어적, 문화적 양상에 대해서 알아보았던 것 같아. 멋지다. 역사랑 관련된 주제네. 맞아.
다른 과 내용을 내가 한번 알아와 봤는데 이제 첫 번째로 영어과가 있어요. 영어과는 공통 영어 과목을 포함해서 심화 영어 독해와 원어민 선생님 두 분의 수업으로 이루어져 이제 원어민 선생님 수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수행평가도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심영독에서는 이제 문법, 본문, 그리고 추가 지문 공부가 주를 이루고 영어과 티모시 선생님 시간에는 회화 수업, 지문 분석, 시험, 그리고 말하기 시험 이렇게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로지 선생님 시간이 있어. 이 시간에는 글쓰기 표현을 배우면서 글쓰기, 편지, 일기, 노래 개사 등을 하는 수업을 해. 그리고 외국어 고등학교다 보니까 다른 과목에 비해 외국어 수업이 위주로 진행이 되잖아. 그래서 보통 면접을 준비하거나 입학하기 전에 다른 친구들은 외국에서 살다 오거나 아니면 어릴 때부터 엄청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나는 뒤처지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 그 고민 근데- 한 번씩 꼭 하지. 맞아. 맞지? 오기 전에.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진짜 걱정할 필요가 없어. 영어에 대한 열정만 가득한 친구라면 선생님의 진행에 따라서 이제 충분히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믿어. 다른 과도 소개를 해볼 건데 우리가 다 프랑스어 과잖아. 그래서 다른 과가 어떻게 수업을 하고 수행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조금 알아와 봤습니다. 오. 네. 이제 1학년 때는 전공 기초 시간인 6단위짜리 전공어 수업이 있고 이제 2학년 때는 두 가지 수업으로 나뉘는데 독해와 작문 시간이랑 회화 시간으로 이렇게 둘씩 나뉘어서 각각 4단위씩 진행이 되는데 합치면 8단위나 되는 굉장히 커다란 전공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 그치. 중국어 먼저 소개를 해볼게. 중국어과는 원어민인 선생님이 리리 선생님이라는 분인데 리리 선생님까지 총 한국어 선생님 2분 해가지고 총 3분의 선생님이 들어오게 되는데 교과서랑 수능 특강을 활용한 수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라는 대만 영화를 아시나요? 아, 너무 유명하지. 당연히 알죠. 넷플릭스에도 너무 잘 봤어. 있던데 정말 너무 재밌는 영화인데 이 영화의 원어 대본으로 그러니까 중국어로 된 대본으로 수업을 하신다고. 오, 재밌겠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자면 중국어과 친구들은 되게 어렵다고 그랬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원어로 이런 재밌는 영화의 대본을 보게 된다니 되게 뜻깊고 재밌는 수업이긴 할 것 같아. 다음에는 독어과인데 이제 독어과의 경우에는 1학년 때는 똑같이 전공기초 독일어 교과서가 있는데 이 교과서를 활용을 해서 문법 위주의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독일 연례 행사 그러니까 1년 중에 어떤 독일 행사가 있는지 그런 거를 배우는 독일 문화를 배우는 시간이지 그런 수업을 한다고도 해. 그리고 2학년 때는 독일어 독해와 작문 시간이랑 독일어 회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독일어 독해와 작문 시간에는 본문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는데 이제 선생님이 어떤 지문 같은 걸 주시면 그 지문을 요약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회화 시간에는 원어민 선생님이랑 프리토킹 그러니까 어려울 것 같은데 독일어과 애들은 잘 이겨내고 있나 봐. 너무 멋진 것 멋있다. 같아. 그리고 일본어과는 이제 러시아어과랑 일본어과 두 과가 한 반씩 있는 단일어과인데 이 단일어과에서 유인물을 통한 프리토킹 인터뷰나 일본어 작문 쪽지 시험 그리고 JNI라고 일본어로 된 NI 그러니까 일본어로 된 기사를 분석하는 그런 활동을 한다는데 일본어로 말하는 것도 어렵고 그럴 텐데 굉장히 어려운 단어가 분명 기사에는 있을 텐데 그걸 활용해서 기사 분석을 한다니까 너무 실력이 수준급인가 봐. 맞죠. 일본어과 애들 다 정말 일본어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멋있어. 그리고 러시아과에서도 RNI라고 이제 러시아어로 된 기사를 분석을 하는 그런 수업이 있는데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러시아어 노래 가사 분석도 하고 그리고 기초 러시아어 형상평가 같은 되게 다양한 수행평가 있고 그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러시아 학교랑 교환을 해가지고 언어 교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한다고. 정말 너무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외국어 고등학교답게 되게 글로벌한 걸 많이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프랑스어과 수업에 대해서 소개를 조금 해보자면 1학년 때, 2학년 때 수업 방식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 1학년 때는 전공기초 프랑스어 그리고 2학년 때는 프랑스어 회화책과 이제 프랑스어 문화 책을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이제 1학년과 2학년 모두 문화 수업을 이제 교과서 속에서 배운다는 것이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수행평가도 되게 줄리앙 선생님과 다양한 형성평가를 통해 이제 수행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난
프랑스어과의 특징이라고 생각해. 명덕 외고 동아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학술 동아리, 공연 동아리, 그리고 학교 중심 동아리가 있어. 이제 학술 동아리는 진짜 셀 수도 없이 많아서 내가 다 말할 순 없지만 상경 계열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경영 경제 동아리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제 언어나 아니면은 국제학부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그런 영어 토론 동아리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 같아. 정말 자기가 원하는 분야의 동아리가 없다 싶으면은 자기 친구들 모아가지고 새로 만들 수도 있어. 그치. 충분하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지는 게 아닐까. 그치? 그리고 이제 공연 동아리는 밴드 동아리, 사물놀이 동아리, 댄스 동아리, 그리고 보컬 이런 밴드 동아리가 있는데 또 따로 심화 논문을 쓸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 중심 홍보 동아리에는 꿈프 그리고 MBS,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는 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면접 방식은 되게 여러 가지는 아니고 우리가 다 비슷해서 이제 지원서를 양식대로 보내주면 관심 분야나 아니면 자기가 희망하는 과를 중심으로 한 이제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공연 동아리는 여기다 추가적으로 오디션을 보게 되어 있어서 긴장을 하고 들어가면 될 것 같아. 너무 떨리겠다. 맞아. 그 동아리들이 어떤 활동을 진행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이제 학술 동아리는 각자 동아리 내에서 메인으로 진행하는 활동들 이외에도 이제 미니테드 혹은 모의 경영 활동 등 다양하게 이제 실제적으로 자신들의 진로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야. 그리고 이제 공연 동아리들은 연말에 있을 동아리 발표회를 위해서 뭐 영상 혹은 작품 출품을 1년 동안 준비를 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 중심 동아리에서 홍보 동아리인 꼼프는 뭐 수요진로 탐색 혹은 입학 설명회 등 다양한 학교 행사에 참여하기도 하고, MBS는 아침 방송 등과 같은 다양한 방송 활동에 참여하는 동아리이기도 해. 네, 지금까지 명덕 2학년 Q&A를 진행해 봤는데요. 여러분의 명덕의 학교 생활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 풀리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위에 보이는 학생의 인스타 혹은 유튜브 댓글창으로 궁금한 점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성실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